안녕하세요. 박간호사입니다. 오늘은 시험관 아기의 꽃, 배아 이식 후 소중하게 만들어진 내 배아의 착상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혹은 주의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볼까 해요. 시험관 아기를 진행하면서 열심히 주사를 맞고 채취를 해서 만든 소중한 배아를 이식하는 날이 사실 가장 떨리고 설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식 후에 또 피검사 날까지 기다림의 연속이겠죠. 사실 그 과정에서 오는 걱정, 불안, 설렘이 시험관 아기의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며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시험관 아기를 진행하게 되면 채취날부터 프로게스테론 제제의 질정이나 주사제를 사용하게 돼요. 이 프로게스테론은 배란이 된 후 황체에서 생성이 되는 호르몬인데 시험관아기를 진행하게 되면 과배란 유도 및 난자 채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 자연 주기 때보다 황체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꼭 황체 호르몬의 보충이 필요해요. 황체 호르몬은 배란 후, 시험관아기에서는 채취 후가 되겠죠. 채취 후 자궁 내막을 두껍게 유지해서 수정란의 착상을 돕고 착상이 되고 나면 자궁의 내막을 조금 안정화시켜서 임신을 유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정의 사용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시간도 잘 맞춰서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내가 질정을 들쑥날쑥하게 사용을 했거나 혹은 질정을 빼먹거나 그렇게 되면 체내의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면서 출혈이 생기기도 해요. 사실 이식하고 피검 전에 출혈이 있어서 내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질정을 제대로 사용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질정은 정말 잘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지만 하루 3번 반복해서 사용해야 되는 질정.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빠뜨릴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 이런 경우가 있는 거라면 저는 사실 그럴 때는 그냥 쿨하게 있고 앞으로 잘 사용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반복이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내의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면서 출혈이 있거나 착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알람을 맞춰두고 사용하세요 라고 안내 드리기는 해요. 이것 자체도 조금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실제로 채취 이후부터 들어가는 프로게스테론 제제 호르몬을 그때부터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이식을 하지 못했던 사례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 제제의 호르몬을 잘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가 누워 있는 게 더 편하고 안심이 된다. 그럼 누워 계시는 것도 좋아요. 사실 이식하고 나면 배아는 중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꼭 누워만 있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입원을 많이 권장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 입원의 목적도 조금 편안하게 쉬시라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누워만 있는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해요 이러신 분들은 전혀 누워 있으실 필요 없다는 거. 일상생활 모두 가능하고 원래 하셨던 가벼운 운동들도 모두 가능하세요. 대신에 내가 체력적으로나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명절날 시댁가게 같은 거는 조금 남편분들이 센스 있게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피검사는 정해준 시기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그 정해진 시기에 기준이 되는 수치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후 상황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자궁의 임신이나 뭐 화학적 유산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도 조금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기에 피검사 하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리고 시험관 아기를 하고 피검사 전에 출혈이 있어서 이거 생리 아니야? 피검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출혈 있어서 피검사를 했는데 임신으로 나온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시술을 했다면 피검사는 꼭 진행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참 2주 남짓 안 되는 기간을 기다리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정말 너무 간절히 원하다 보면 사람이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다 보면 결국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이 무한 반복의 루트가 사실 저는 제일 안 좋다고 봐요. 사실 저도 한 번의 계류 유산을 겪었던지라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이 저를 제일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심호흡하고 명상이었어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도 가장 간단하게 내 마음의 불안함을 조금 낮춰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면 호흡이 얕고 빨라지게 되는데 그럴 때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 우리 몸이 이완 반응을 활성화시키면서 우리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랑 불안을 줄여줘요. 그래서 내가 불안한 마음이 들 땐 심호흡을 한 번씩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간절히 원하다 보면 불안하니까 나쁜 생각이 또 많이 들어요. 내가 혹시나 임신이 안 되면 어떡하지? 엉뚱한 곳에 착상하면 어떡하지? 이런 나쁜 생각들이 많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을 때 명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불안한 상황들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글을 적어서 많이 되뇌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 배아는 안전한 곳에 착상했다. 나는 임신이 잘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사실 제가 병원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조금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있어요. 물론 개인이 가진 상황의 차이는 있겠지만 확실히 불안감이 좀 낮으신 분들이 빨리 임신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불안감은 결국 스트레스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임신 준비에 있어서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시켜요. 그럼 이제 코티졸이 분비가 되게 되면 이거를 우리 몸이 조절하기 위해서 옥시토신을 분비시키게 되는데 옥시토신 호르몬은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이에요. 배아 이식 후에 옥시토신이 증가하게 된다면 자궁 수축이 일어나면서 이식한 배아가 착상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식한 이후에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커피는 하루 한 잔. 음식은 특별하게 뭐 가리거나 주의해야 될 건 없지만 너무 기름진 거나 뭐 싱싱하지 않는 날 음식들은 배탈이 날 수 있는 음식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 당연히 술, 담배는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식 후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내용들이 더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식 후에 관리 잘 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로 보답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